네,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에 미네소타에서 시민 2명이 숨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계신 뉴욕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뉴욕 매우 춥습니다. 연일 영하 한 10도 전후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이스 단속에 사실 선량한 백인 시민이 둘이나 죽었어요. 공권력 그 연방 아이스 요원들 총격에 죽었는데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전국의 미국 시민사회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작년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왔었는데 트럼프 2기의 원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자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 그래온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오자마자 한 달 동안 미네소타 그 목표물로 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국경 순찰대까지 동원해서 아이스 요원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 전국에서 이전하고는 좀 심상치 않게 시위대가 준비를 해서 시위가 확산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공포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민심이 작동이 돼서 심지어는 뉴욕 일원의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서 많은 규모는 아닌데 곳곳에서 그 동네에서도 시위대가 나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이민 정책 저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은 이제 누적되는 분노가 분출을 하고 있고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확히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갑자기 이 여론이 이렇게 이 사건에 백악관 트럼프 권력이 좀 움츠러든 면이 있습니다. 저만 보면은 피해자가 선량한 백인이에요. 그리고 그 백인들이 이웃의 어려움 당한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다가 그냥 그 총격을 받고 죽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전에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그래서 이거를 추방한다라는 이런 정책과는 별개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트럼프 이민 정책이 일반 선량한 시민, 불법이 아니고 이민자가 아닌 사회에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충격적 반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던 주류 언론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서 백악관 권력에서도 약간 발을 좀 빼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운영 도시에 시위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연방 정부가 먼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 단속 책임자 등을 교체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현지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강경하게 그 국경 순찰대 사령관이라고 아주 강경하게 무지막지한 그 사령관을 그레고리 보비노라는 아주 험악한 사람을 일단은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러한 그 강경 드라이빙이 그 멈춘 게 아니고 이 나타난 증인들하고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하게 맨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 저 백악관에서는 테러리스트니 뭐 저항을 했으니 무기를 소지했으니 살인자들이니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황했죠. 좀 유연하게, 온건하게 좀 변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뒤돌아서는 다시 이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 강경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정책에 시민들의 저항하는 움직임은 점점 거세지고 확산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이민 정책의 역풍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던데 궁금한 건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런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좀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 텍사스 보궐선거 결과가 이민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기엔 정확한 근거들은 아직 데이터는 없는데요. 예. 사실 지난 트럼프 2기 들어오고 거의 10개월 지나서 11월 달 선거에서 트럼프가 왕창 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 진 거는 민주당 지역에서 트럼프가 작게 졌다가 크게 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보궐선거 텍사스 선거 결과는 지난 한 30년 이상 공화당이 점유해오던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4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17 내지 18%로 이겼던 지역에서 11% 내지 13%로 이번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거라고 아직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예. 일단 트럼프 1년을 평가하는 트럼프 지지층 중에서 온건한 공화당 지역. 사실 그 지역이 마가가 집중결된 건 아니지만 만년 공화당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 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지난 토요일 이후로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 매우 당황하고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에서 연방 선거 하나가 또 치러졌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공화당이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는 공화당 판인데 여기에서도 밀려나는 것 같은 이런 그 흐름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중간 선거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이 훨씬 더 강경하게 선거에 관련한 선거 절차에 관련한 걸로 쏠릴 거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3, 4개월 지난 다음서부터 많은 여론들에서 트럼프 이대로 못 갈 거다. 레임덕 빨리 온다. 어쩌면 임기를 못 채울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지금 처음 1월 달 지나면서는 매우 심각하다 해가지고서 레임덕이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진영에서 특히 이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된 게 눈에 보입니다. 예. 어차피 트럼프가 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한쪽에서 이런 기대에 대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